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5년 2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25년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5.1%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9.5% 상승 중이며 제 계좌는 2.8% 상승 중에 있습니다. 2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2%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2% 상승 중이며 제 계좌는 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수익금 현황입니다. 2월은 현재까지 826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연간 기준으로는 2261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2억 7057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도하고 플러스 고배당주를 매수하는 교체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국내 고배당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로 모아가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만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매수할 경우 과세 이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은 답이 없다. 미국 주식이 더 유망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달러 자산을 대략 50%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은 미국 직접 투자를 통해 보유하고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계속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국내 고배당과 해외 고배당 중 어느 것의 수익률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 ETF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대비 가격이 비싸면 고배당 ETF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대비 5%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가총액의 5% 이상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0억짜리 회사가 50억 이상 벌어야 50억 이상의 배당금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억짜리 회사가 50억을 벌었다면 50억을 다 배당해줘도 시가 배당률은 2.5% 받게 되지 않습니다. 고배당 ETF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주가가 고점에 다다르면 고배당 ETF에서는 자동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수익 실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익 실현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000억짜리 회사가 200억을 벌어서 50억을 배당해준다면 시가 배당률은 5%가 됩니다. 이 기업이 성장하여 시가총액은 2000억이 되었고 400억을 벌어서 100억을 배당해준다면 시가 배당률은 그대로 5%가 됩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을 늘려준다면 이 기업은 고배당 ETF에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수익과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이 2배, 3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테마주에 엮여서 2배, 3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배당률은 3%, 2%로 떨어지게 되어 자동으로 수익 실현이 되게 됩니다. 고배당 종목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고배당 ETF에 남을 수 없는 것이죠.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는 이런 이유로 수익 실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이런 급등주를 더 많이 매수할 뿐입니다. 지수 추종 ETF에서는 시가총액 비중만큼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고배당 ETF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최근 5년, 최근 10년의 비교가 아닌 55년간의 장기간 수익률을 보면 그동안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평균을 이겨왔습니다. 55년간 고배당주는 연평균 12.6% 상승을, S&P 500은 10.1%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돈 잘 벌면서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는 기업만 모았으니 어쩌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기업은 수익으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가미하자면 고배당이면서 배당이 성장하는 종목을 모은 ETF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속도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플러스 고배당주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상품 설명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60일 평균 거래대금이 5억 원 이상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종목을 구성합니다. 앞으로 배당금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구성하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플러스 고배당주의 30종목 중 비중이 높은 10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주들입니다. 금융주가 아닌 종목은 기아와 SK텔레콤 두 종목입니다. 국내와 해외의 수익률 차이보다 연금 계좌에서 장기 과세 이연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고배당주로 교체 매매를 결정하였습니다.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다는 비판이 많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다시 예전처럼 환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를 중복으로 떼지 않는 선에서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플러스 고배당주의 총 비용은 보수와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율을 합해서 0.3139%입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수익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원금은 5억 3,2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8억 200만 원 수준입니다.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네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